액체의 온도를 높이면은 부피가 늘어나죠. 난데없이 웬 과학 상식 얘기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과학 상식을 이용해서 기름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즉 경유의 온도를 높여서 고객 차에다가 주유를 한 겁니다. 사실 소문은 있었는데 실제로 적발된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지금 뭐 화제라기보다는 충격인데요. 어쨌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적발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의 허정태 검사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허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데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적발된 그 주유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그 급속 가열기라 그러는데요. 흔히 이제 보일러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기름을 끓여가지고 소비자한테는 양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판매된 주유소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보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수사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기름을 끓여서 판매된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는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형 자동차 뒤에다가 그 급속 가열기 즉 보일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기름을 이관시킨 후에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현장 주유소 출동을 하셨을 때는 그냥 평범한 주유소 모습이든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인이 뭐가 실마리가 잡혀야지 수색을 들어가셨을 텐데 어떤 걸 보고선 진짜 문제가 있구나 보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주유소를 점검을 하다 보면은 주유소 사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름을 끓여서 판다는 데가 있다는데 그런 건 단속을 왜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주유소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 발각이 된 거죠. 기름 넣고 나오는 차를 좀 이렇게 어떻게 온도를 재본다든지 이렇게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노출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기름을 주유를 받고 그 기름 온도를 재보니까 실제로 온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4일간에 걸쳐가지고 그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그 단속을 하였습니다. 온도를 재보니까 그 기름 온도가 얼마나 나오던가요? 적발될 당시에 그 보일러를 통해서 나온 온도 같은 경우에는 54도, 55도까지 나왔습니다. 원래는 경유 온도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그 당시에 다른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의 온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6도에서 9도씨 사이가 나왔는데요. 6도에서 9도씨가 정상인데 그거를 50도 넘게 데펴서 주유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리터나 늘어납니까? 그렇게 데펴서 하면? 그 계산을 하면은 한 45도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실제로 자동차에 그 주유된 기름을 주유기를 통해서 나온 걸 확인을 해보니까 한 32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수가 아니라 리터가 얼마나 늘어나냐고, 리터가 늘어나는 양은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 2%에서 한 3%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2-3%. 그러면 만약 1000리터 정도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한 1100에서 1200리터 정도를 넣는 식이 되는 거군요, 실제로는. 아니죠. 1000리터를 넣었을 때는 한 20리터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참,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그럼 얼마나 그 주유소는 득을 본 건가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지금 한 2달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12월 26일 이후로 판매된 걸로 되어 있으면서 약 한 1,4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걸로 그렇게 지금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벌었다는 얘기는 소비자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주유한 고객들은 전혀 모르던가요? 그렇죠. 그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주유원이 직접 주유를 하거나 그 차량의 게이지가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는 없겠죠. 하기는 누가 기름 만져보고 온도 체크하고 기름 넣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경유만 그런 건가요? 휘발유도 이렇게 데펴서 팔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단속에 했을 때 당시에는 경유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발견된 보일러에는 휘발유를 끓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시점에는 휘발유가 발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술에 의해서 아마 휘발유도 한 걸로 휘발유도 한 것으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팀장님 돈은 둘째 치고 이거 안 위험합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죠.
예. 이 자동차용 휘발유나 경유를 예.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이 가연성 기체를 저희들이 흔히 유증기라 그러는데 유증기. 이 유증기는 스파크나 그 정전기 등 그걸로 인해 가지고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태우고 있는 어떤 트럭을 옆에다가 놓고선 기름이 원래 기름 박스에서 그 트럭을 통해 나오면 이게 데펴져 나온다는 건데 만약 그 주변에서 누가 담배라도 피다가 성냥불이라도 튀게 되면 불티 하나 튀게 돼도 그냥 폭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배를 안 피고 그 정전기만으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실례로 그 지난 2011년도에 그 수원의 그 오아시스 주유소 폭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 사고도 있었지만은 그런 게 다 유증기로 인해 가지고 유증기에다가 스파크나 정전기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난 사고거든요. 참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듣기도 처음 듣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된 주유소는 지금 2군데고요. 수사기관과 조사 중인데 추가로 여러 업소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본부에서 조사를 하신 거니까 2군데지만 대구 경북 지역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많아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은 아마 방송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일부 지금 주유소 나쁜 주유소에서는 철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좀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소문이 있긴 있었다면서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워낙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이런 보일러실에 숨겨놓고 또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밤에만 일 끓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에만 끓인다고요? 예, 그렇죠. 그럼 밤에 끓여놓으면 낮에까지 갑니까? 그 아침에 이제 끓인 거를 지속적으로 끓여가지고 보관해 놓은 거를 아침부터 파는 거죠. 밤새 팔 수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아침부터 팔아가지고 저녁까지 팔고는 다시 또 야간에 또 끓이고. 그러니까 작업이 아주 높은 온도로 끓여놓으면 낮이 돼도 좀 덜 식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 청취자분들 문자도 주십니다만 8186님 그렇게 좋은 머리를 다른 데 썼으면 노벨상도 탔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세요. 이거 도대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하고 소방서 국세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계획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법과 규정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토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적발된 2지역은 얼마나 2곳은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지금 그 형법 벌칙 조항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행정처분상으로는 아마 4천만 원 과징금이 나갈 계획으로. 가장 무겁게 했을 때 2년 징역인데 대부분 그렇게 받는 경우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발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유사석유 얘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기 사건에 말입니다. 이거 좀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이 강한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 그 석유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관계 부처하고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허정태 팀장이었습니다.